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두 번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구리가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약간 좀 시원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남부지방은 좀 시원한 것 같았는데 서울은 아직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좀 덥습니다. 아직 한참 여름인 것 같은데 특히 지난 주 중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러는데 여름에 여러분들 특히 더위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잘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7월의 둘째 주에 미국의 특히 이제 유럽의 포르투갈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약재가 나오는 그때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주변에 악재가 나온다면 마지막으로 매수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종목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월의 세 번째 월요일 7월 14일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로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4.10포인트 내린 1988.74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033억, 외국인이 671억 매수를 했음에도 기관은 2535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기관의 매도세에도 국가 지자체가 유일하게 11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91억 매도를, 비차익 거래가 310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218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약세 업종이 다소 좀 많았습니다. 운수 장비가 1.1% 약세를 보였고, 의류 정밀과 철강 금속, 전기 전자 업종 등 많은 업종 등이 이 조정을 보였죠. 반면 운수 창구 업종이 0.97%로 강세를 보였고요. 통신 장비가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증권 업종 등 몇 개의 업종만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금융업을 322억, 전기전자를 201억 매수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121억, 화학은 345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화학을 288억, 증권을 102억 매수를 보인 반면 운송장비는 1260억, 제조업은 1854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SK텔레콤과 삼성생명, 기아차 딱 세 종목만 강세를 보였고, KTNG가 보합을 보였는데 그동안 시가총액 20위권 밖에 있다가 이날 14위권까지 많이 약진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현대차 등 10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5원 60전 오르면서 1019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0.0007달러 오른 1.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381개 종목이 코스피에서 상승을 했고요. 하한가 종목 없이 418개 종목이 조정을, 84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오래간만에 웬일로 개인과 외국인, 거기다 기관까지 300자 매수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수는 전거래 대비 2.74포인트 조금 내린 556.58을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이 이날 164억, 외국인이 1443억, 기관이 1275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처익 거래 위주로 80억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약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오락 문화가 3.25%로 가장 조정이 많았고요. 운송과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업종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 담배가 2.03%, 방신 서비스 업종 등 몇 개 업종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이 화학 업종을 15억, 서비스 업종을 8억 정도 매수를 보인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94억, 오락 문화는 278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오락 문화를 96억, 음식료 담배를 77억 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디지털 콘텐츠는 35억, 운송 장비 부품은 6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GS 홈쇼핑이 2.6% 강세 보였고요. CJ 오쇼핑과 메디톡스 등 5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원익 IPS가 보합을, 파라다이스, 스텔트리온, 포스코 캠텍 등 8개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은 거의 대부분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4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 포함해서 598개 종목이 조정을, 5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포르투갈의 악재를 잠재우고 반등에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10일 포르투갈 최대 은행 방코 에스트리토 산토가 단기 채무금 상환 연기 소식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을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일자리 하락했으나 이날 시장이 진정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와 중앙은행이 BES의 채권 만기에 따른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서 적극적인 진화를 통해서 악재를 다소 해소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포르투갈 PSI 20 지수가 10일 4.2% 폭락을 했다가 11일 멋지게 0.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BES의 모기업 에스트로 산토 인터내셔널이 대출과 채권 등 11억 8천만 유로, 달러로 16억 달러를 익스포저를 공개를 했는데, 유럽 은행에 요구되는 최소 수준보다 높은 21억 유로의 자본을 은행이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럽이 일제히 안심하게 그동안 악재를 안심시켰고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특히 은행 관련 주들이 덩달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범유로권 스탁스 11600은 전거래 대비 0.54포인트 상승한 336.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전거래 대비 17.80포인트 상승한 6690.17을, 독일의 닥스30은 7.21포인트 상승한 9666.34로, 프랑스 객사공은 15.24포인트 상승한 4316.50을 기록을 했습니다. BNP 파리바와 방카 파폴레라, 델라밀로나, 로마그나, 스칼 등 유럽을 대표하는 주요 은행주들이 반등에 성공했고요. 독일의 원료를 만드는 심라이즈가 일본 아지모토가 M&A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3%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의 담배업체 임페리얼 토바코가 담배업계의 M&A 합병 소식에 대한 기대감에 3.05% 강세 마감했습니다. BMW와 폭스바겐 등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UBS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1.84%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포르투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미국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일 유럽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포르투갈 금융 불안 문제가 완화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특히 포르투갈 최대 은행 BES의 모기업 ESI가 단기 부채 상환 연기 소식에 유로존이 위기감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으나, 포르투갈 정부와 중앙은행이 BES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은 안심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ESI의 재정 문제가 유로존 은행권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바클레이즈도 포르투갈 은행권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갚을 능력이 그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이 안심한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거기다가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강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웰스파고 은행은 매출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또 야후, 이베이 등 여러 종목들이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드론 무인기를 시험 비행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무려 5.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포르투갈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 같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우가 전거래 대비 28.74포인트 상승한 16,943.81로 S&P 500은 2.89포인트 상승한 1967.57을 나스닥은 19.29포인트 상승한 4315.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81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45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죠. 다우존스 가전, 아멕스 금강업체, 필라델피아 금은지수 등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9개, 하락이 11개였는데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즈, 제너럴 일렉트로닉, 보잉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52개, 하락이 45개였는데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이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시험 비행 신청 소식이 5.5%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 저지주에 위치한 광산업체 랜디골드 리소스는 2.64%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66개, 하락이 221개였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브로에 위치한 담배 제조업체 로릴라드 인컴퍼니가 4.6% 강세로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트리 3.2%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유류는 2달러 16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80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런던 IC 선무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24센트 조정한 배럴당 106달러 4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선물 가격은 5달러 25센트 상 조정하면서 온스당 13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7월 14일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브릭스 정상회담, 우리 지난주에 정상회담을 했던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을 하죠.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 및 1천억 달러 기금 조성 여부입니다. 미국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인텔, 존슨앤존슨, 골드맨사스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일본은 7월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1일차, 5월 소매 판매 수정치, 산업생산 수정치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경제통화위원회에 출석을 합니다. 미국 및 유럽연합 범대서양 무역 동반 투자협정 6차 협정이 시작이 되고요. 5월 산업생산, 영국은 6월 구매자 관리지수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새누리당이 전당대회가 개최를 하고요. 제약업종에서 6월 원해 처방 조제액 발표 있고요. 반도체는 상반월 낸드와 디램 고정가격 발표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4년 수정경제 전망 발표 예정이고요. 주주총 예정돼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KMB 금융지주, KJB 금융지주가 주주총 예정돼 있으니까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주는 또 너구리가 북상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태풍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날씨 온도 기온차에 심해서 어르신들이 요새 많이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가정에 어르신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잘 챙겨 주셔서 이 여름을 현명하게 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힘찬 출발하셔서 이번 주에도 좋은 수익 많이 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4일 월요일 이 주식시황 마칩니다.